오랜만에 저희 그뭐 IPO 뭐 이런 자본시장 얘기 좀 우리 분야에 맞춰서 좀 해보겠습니다. 레드일렉의 이종준 심사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최근에 이제 그 우리 분야라고 하면 반도체, 디스플레이, 배터리 뭐 기타 뭐 부품들 하는 회사들을 얘기를 하는 건데 이제 상장 뭐 작년에 이미 많이 한번 했고 올해도 이제 계속 하고 있고 뭐 작년 연말에도 했고 계속 했는데 희비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연초에 이제 뭐그 연초라고 해봐 지금 1월이 다 안 끝났기 때문에 20일 됐죠. 그렇죠. 예, 예, 19일, 20일. 네. 그렇긴 하지만 저희가 이제 올해 뭐 상장이나 혹은 뭐 그런 과정을 거친 기업들 대상으로 좀 얘기를 할 텐데 TMC. 예. 이 TMC는 작년만 보더라도 작년 하반기에는 굉장히 좋아 보인다. 예. 이런 류의 얘기들이 많았거든요. 저희도 뭐 영상에 잠깐 얘기도 하긴 했었고요. 네, 흥행은 참패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공모가 하단보다도 더 이제 아래를 맞았는데 네. 왜 그러냐 네. 봤더니 여기가 이제 네온가스라는 거를 이제 주 제품으로 하지 않습니까? 네. 네온가스 여기가 이제 또 뜨게 된 이유도 네온가스 맞아요. 가격이 갑자기 이제 외부적인 요인, 그러니까 이제 어떤 전쟁이라는 것 때문에 러시아와 이제 우크라이나의 전쟁 때문에 이제 갑자기 네온가스가 폭등을 했는데 뭐 외부적인 또 요인으로 인해서 현재 네온가스 가격은 점차 하락세고 떨어지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런 게 뭐 시장에서 작용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오른 것도 굉장히 뭔가 우연적인 이슈 때문이었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예. 때문이었는데 그게 뭐 우연이 아니고 몇 년 전부터 계획했던 거다라고 뭐 러시아에서 얘기한다라고 하면은 뭐 할 말은 없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예상치 않았던 일이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네온가스 가격에 대해서 잠깐 뭐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나라 이제 수입액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네. 2021년 에 이제 연평균 수입 단가가 톤당 한 6만 달러 정도 됐는데 연평균에. 예. 2022년 그러니까 작년이죠. 작년 한 6월 달에 최고치를 찍은 게 월 평균입니다. 이건 6월 월 평균이 단가가 290만 달러. 거의 5배 가까이 오는 거네요. 아니죠. 아닌가요? 한 50배 50배인가요? 가 된 거 단가로 했을 때. 근데 이제 작년 12월에 월 평균 단가가 58만 달러 정도. 그러니까 이제 확 떨어졌네요. 예, 확 떨어진 거고 이게 이제 떨어진 것뿐만 아니라 그 전에도 이렇게 좀 내려가는 추세고. 네. 그러니까 2021년에 연평균 단가보다는 아직 뭐 작년 12월 기준으로 하면 한 10배 정도 차이는 나지만 네. 그래도 뭐 30배에서 10배 뭐 이렇게 로 된 거니까요. 그런데 여기 이제 공모가 대비 하단보다도 이제 낮게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희망 레인지보다 하단보다 낮게 이제 공모가 결정이 됐는데 그렇다고 해서 상장 전에 이제 지분 투자를 한 곳이 어떤 손해를 받느냐? 그건 아닌 게 네. 여기가 이제 2022년 작년 2월 달에 이제 네. 삼성 벤처 투자에서 만든 펀드로부터 투자를 받습니다. SVIC. 맞습니다. 네. 예, 여기 한 76억 원 정도를 들어왔는데 네. 이제 그 이후에 이때도 이제 주당 단가가 당연히 있었을 텐데 이후에 이제 TMC가 무상증자를 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지금의 기준에 맞춰서 이제 계산을 해보면 네. 이때 주당 단가가 이제 8,700원입니다. 네. 여기가 이제 공모가로 이제 결정이 된 게 28,000원. 예, 28,000원이니까 뭐 한 3배보다도 좀 더 높게 평가 가치가 된 건데 프리 IPO보다 예, 맞습니다. 3배가 올랐다. 뭐 공모가 하단이라고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말하자면 뭐 기대치를 너무 높게 잡았다라는 건가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IPO 했을 때 뭐 우리가 흥행에 참패했다 혹은 IPO 대비 하단보다도 떨어졌다라고 볼 때 진짜 그러면 이게 뭐 정말 뭐 어느 기준에서 봐야 될 것이냐는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당연히 IPO 할 때 기대했던 것보다는 당연히 떨어지는데 그래서 이제 공모가가 결정이 됐을 때 애초에 기대한 것보다도 그러니까 신주 발행 수를 줄이면서 이제 이번에 이제 상장을 했거든요. 그 말인즉슨 IPO 할 때는 야 그래도 우리가 요 레인지 안에서는 받겠지 하고 이제 기대를 한 건데 막상 봤을 때는 그러니까 1년 전보다 어쨌든 기업 가치는 3배 이상 커진 높아졌다. 걸로 이제 상장을 한 거니까요. 불패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긴 하겠네요. 말하자면은 지금 우리의 기대는 처음에
그러니까 상장 후에 기업 가치는 한 3,500억에서 4,200억 정도 레인지로 보면 그렇습니다. 이었는데 까보니까 물론 오늘 주가는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까보니까 어쨌든 공모 기업 가치가 3,086억 예. 원이었다니까 우리는 그냥 언론에서는 참패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프리IPO 대비로는 한 3배 정도 오른 거다. 그래서 이제 애초에 레인지를 2,500억에서 뭐 3,000억 이렇게 잡았으면은 상단 맞았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요게 저도 이제 볼 때마다 약간 느끼는 것이 네. 이게 어떻게 기준을 삼아야 되는 것이냐. 예, 그런 또 측면이 있고, 요 삼성 벤처 투자 같은 경우에는 요 투자를 한 해, 그러니까 작년이죠. 작년에 TMC는 삼성전자로부터의 매출이 이제 발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회사로만 본다고 하더라도 뭐 그렇게 뭐 허무맹랑한 뭐 이런 사업 구조라든지 이런 건 아니고 다만 이제 네온가스의 가격의 어떤 급등에 따른 뭔가 초기에는 와 하는 게 있었다가 지금 많이 꺾여서 약간 좀 잠잠한 느낌이다. 뭐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는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 말고 지금 미래반도체라는 회사, 예. 과거로 치면 무진전자, 지금은 이제 거의 예. 공중분 에너지 없어졌죠. SAMT 예. 그리고 신성반도체와 함께 삼성반도체의 유통을 하는 회사다. 그렇습니다. 이죠. 여기는 뭐 잘 됐죠, 그래도. 예, 여기는 공모가 상단 기대했던 거에서 공모가 상단 맞았습니다. 예. 상단 맞았다. 예. 상단 맞아서 시총이 얼마였습니까? 상장되고 나서. 상장되고 나서 시총이, 그러니까 지금 아마 상장 안 됐을 안 텐데, 되나요? 네. 예, 계산해 보면 866억. 그러니까 예. 아까 거기 TMC는 3천억 넘게 밸류 인정받았는데도 뭐 참패라고 얘기하고 여기는 866억인데도 야 공모가 상단 아니면 기대보다는 우리가 더 받았다. 물론 이제 그게 이제 기업의 재무에 따라서 우리가 보통 펄을 많이 쓰는데 네. 순이익에 따라서 이제 기업 가치를 평가하게 되고 그거를 현재 상장된 기업들의 퍼가 어느 정도 수준이냐에 맞게 이제 적용을 하는 뭐 네. 그런 걸 제일 많이 쓰는데 아무래도 이제 반도체 유통업 자체의 퍼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순이익 대비 기업 가치가 높지 않다 보니까 여기도 순이익이 그래도 꽤 납니다. 그러니까 작년 3Q 작년 이제 3분기 누적으로 142억 원의 순이익이 났으니까요. 순이익은 꽤 나지만서도 어쨌든 아니 그냥 사업 구조로만 보면 엄청 알짜예요. 직원 숫자가 30명이 안 된다니까요. 그리고 이 정도 매출에 그 정도 순이익에 지분도 최대 주주가 100%다 들고 있어요. 최대 주주 측이죠. 측이죠. 예, 예. 다 들고 있었다. 근데 운용 자금을 모으는 이유도 투자하겠다 이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 자금 조달하는 이유도 매출이 확대되니까 우리가 재고로 사오려면 돈이 더 필요해서 이제 돈을 끌어모은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알짜처럼 보이긴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삼성전자가 목줄을 꽉 쥐고 있는 기업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가 왜 상장을 할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여기서 이제 알짜인데 예, 내 마음대로 다 하면 되는데. 뭐 누가 외부 투자를 받아서 뭐 좀 이제 뭐 IPO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예, 그리고 매출도 여기가 그러니까 그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상장 때 들어온 돈으로 운영 자금을 쓸 거고 운영 자금은 우리가 이제 매출이 커지니까 재고를 확보하려면 이제 돈이 필요하다 이러는데 그렇게 해서 지금 공모한 금액이 200억 원 초반입니다. 예. 근데 이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작년 이제 3분기까지 누적 순이익이 142억 원이었는데 약간 왜 상장하지라는 생각이 조금 드는 그리고 앞서 말씀하셨던 이게 삼성전자 이제 반도체 유통하는 SAMT는 상장되어 있고요. 근데 미래반도체는 이제 이번에 상장하는 거. 근데 나머지 이제 신성반도체, 미래반도체랑 약간은 규모가 조금 비슷한데 최근에 미래반도체가 뭐 계속 이제 연매출이 커져가지고요. 좀 차이가 좀 지금은 나는데 어쨌든 신성반도체 있는데 신성반도체 같은 경우도 지분 구조를 보면 다 최대 주주 측이 100% 가지고 있습니다. 삼성 반도체의 유통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안정적인 사업권을 갖고 왔다라고 이제 평가할 수 있는 것이고, 저희가 예전에 SAMT 무진전자 건 보도를 하면서 무진전자가 뭐 이것저것 송수에 휘말리고 뭐 CMS 기술을 가져갔니 마니 이런 얘기 나오면서 삼성에서 야 그거 삼성은 뭐 공식적으로는 그건 SAMT와 무진전자 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우리는 관여하지 않았다라고 하지만 누구나 봤을 때는 무진전자의 그 유통권을 박탈하고 SAMT 니네가 가져가서 해라 뭐 이렇게 얘기했을 거라고 누구나 이제
판단을 하거든요. 저 밖에서 볼 때는 네, 근데 뭐 하여튼 그런 걸로 이렇게 다 와가지고 이쪽 SMT가 그때 그 보도 나오고 나서 주가가 엄청 올랐었거든요. 당연히 이제 그 물량을 다 가져오는, 볼륨을 다 가져오는 거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따뜻하게 사업을 할 수 있다이지만 또 나쁘게 보면 또 한 칼에 회사가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고, 지금 말씀하신 내용 들어보면 굳이 저 금액을 자금을 조달을 하려고 상장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손바뀜이라고 해야 됩니까? 혹시 매각을 염두에 둔 거 아닌가? 뭐 네. 이런 류의 뭐 그럼 뭐 저희의 전망 그 얘기가 아니고 뭐 주변에서 나온 얘기들이니까요. 맞습니까? 직접 전망하신 거예요? 그렇게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예, 좋습니다. 그렇고 다음 다시 또 넘어가면 3기 EV라는 회사. 예. 여기는 어떻습니까? 여기는 이제 아직 그러니까 지금 방송일 기준으로 수요 예측이 끝났는데 그러면 수요 예측이 끝났기 때문에 공모가가 나올 거라서 네. 약간 뭐 말씀드리기가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앞으로 이제 상장하는 회사들에 그렇습니다.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군요. 예, 3기 EV는 뭐 하는 회사예요? 여기는 배터리가 셀을 만드는 기업들은 뭐 LG 에너지 솔루션, SK온, 삼성 SDI가 있는데 네. 셀을 가지고 이제 모듈을 만들지 않습니까? 네. 모듈까지는 이제 셀 만드는 데서 이제 관여를 하기 때문에 근데 네. 모듈은 셀을 여러 가지를 이제 한 곳에 두고 이렇게 한 통에 담는 건데 네. 그럼 모듈을 한 통에 이제 셀을 막 담고 이제 한 통에 담을 때 일종의 뚜껑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제 뚜껑을 엔드 플레이트라고 하는데 그걸 네. 만드는 기업입니다. 아, 주로 어디 뭐 여러 가지 회사들이랑 거래를 많이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LG 에너지 솔루션이 주요 고객사고 LG 에너지 솔루션을 통해서 왕순차에 탑재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동안 뭐 기업들을 많이 얘기했지만 여기처럼 이렇게 얘기가 좀 쉬운 기업이 저는 없지 않았나. 왜냐하면 딱 이제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이제 뭐냐면 3기 EV에 이제 엔드 플레이트가 들어간 그러니까 LG 에너지 솔루션에 셀과 팩. 배터리가 들어간 이제 전기차들이 어디냐? 그럼 이제 아우디 이트론이나 네. 혹은 뭐 마세라티, 네. 혹은 이제 포르쉐 타이칸, 그리고 포드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 잘 없으니까 이제 포드의 머스탱 마하 2라는 이제 요 자동차가 있고요. 네. 여기 이제 3기 EV에 그 엔드 플레이트가 들어간다. 들어간 이 배터리 모듈 네. LG 에너지 솔루션이 만든 거기가 들어가는데 3기 EV 여기가 이제 2020년에 설립이 됐는데 설립된 지 얼마 안 됐네요. 예. 오호. 근데 여기가 이제 뭐 당연히 스타트업은 아니고 요 업 특성상 이제 3기라는 애초에 이제 자동차 부품하는 네. 예, 곳이 이제 물적 분할을 해서 이제 설립을 했고 아, 여기도 물적 분할한 거예요? 예, 물적 분할 재상장.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물적 분할 재상장에 대해서 네. 여러 가지 이제 뭐 이슈들도 있었고 3기 네. 자기들의 이제 주주에 대해서 3기 EV 주식을 뭐 현물 배당하겠다. 뭐 이런 계획도 내놨습니다. 그러면 이제 공모된 여기서 지금 예상하는 거는 구주 매출을 196억에서 234억을 이제 잡아난 거니까 그러니까 여기 3기 EV가 공모 상단 맞으면 234억 원 정도는 3기로 들어온 거네요, 돈이. 맞습니다. 말하자면. 그것 때문에 보통 물적 분할해서 재상장 하는 거죠. 예, 그러면서도 이제 지분율이 크게 낮아지지 않으니까요. 주로 LG 에너지 솔루션으로부터 물건을 받아 같이 협업해서 간다. LG 에너지 솔루션이 물적 분할 언제 했죠? 전인가? 후인가? 뭐 지금 같으면 이렇게 하기 쉽지 않죠. 지금 같은 경우는 물적 분할하는 것부터가 이제 지금- 걸림돌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작년에 얘기했던 이제 DB 하이텍 같은 경우 이제 물적 분할 하려고 하다 이제 결국엔 철회를 했죠. 네. 물적 분할 하려고 하는 때부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챌린지들을 이제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개인 주주들이 가만히 있지 않으니까요. 하여튼 그 물적 분할이라는 단어 자체에 대한 경기가 좀 있는 것 같고, 그래도 뭐 어쨌든 3기 EV는 뭐 2022년 3Q까지 누적으로 매출 꽤 되네요. 뭐 한 800억 넘으니까 순이익도 뭐 120억 정도 넘는 것 같고, 회사 안에 두는 것보다 쪼개서 저렇게 상장하는 게 3기 입장에서는 뭐 좋았지 않나. 뭐 여러 가지 뭐 그거 말고 지금 2개 더 있는데 일단 상장할 기업인데 JO라는 회사. 여기는 뭐 만드는 회사예요? 여기는 원래 이제 플랜트 엔지니어링이 주업입니다. 여러 가지 뭐 화학이라든지 이런 이제 공장들의 설비를 이렇게 이제 설계도 하고 뭐 직접 뭐 시공도 하고 뭐 등등등등 하는데 여기가 이제 상장을 하려고 하는데 이제 주 재료는 CNT 도전제, 배터리 2차 전지에 들어가죠. 이것도 약간 그쪽으로 초점을 맞췄군요. 예. 플랜트 이렇게 하면 굉장히 옛날 산업처럼 보이니까. 그렇게 예 보겠죠. 근데 어쨌든 작년에 상장을 하려고 했고
하다가 뭐 뭔가 좀 잘못됐는지 IPO 일정도 좀 늦췄고 늦췄는데 뭔가 또 안 됐는지 이제 철회를 했었고 이번에 이제 재도전을 하게 되는데 원래 도전했을 때 생각했던 밸류가 얼마예요? 상장 후 밸류가? 원래 도전했을 때는 한 5천억 원대를 생각을 했었습니다. 지금 다시 철회하고 한 달 반 만에 다시 재도전했을 때의 상장 밸류는 얼마입니까? 3천억 원대입니다. 많이 내렸네요. 예. 뭔가 상장이 절실합니다. 뭐 이런 느낌인가요? 그렇습니다. 이 뭐 여러 가지로 절실한 것 같고 여기가 이제 뭐 좀 뭐 짧게 말씀드리면 주주 중에 이제 SK 이노베이션이 또 5%를 들고 있고요. 많이 들고 있네요. 그러니까 이제 SK 이노베이션의 자회사는 SK 온에서 만드는 2차 전지에 들어가는 CNC 도전제를 예를 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가 이제 저는 좀 재미있었던 포인트라고 본 게 이제 작년에 이제 상장하려고 하다 이제 철회를 한 다음에 갑자기 또 인터뷰를 막 합니다. 인터뷰 기사가 좀 나왔습니다. 언론에요? 예, 네. 대표 강덕주 대표의 네. 인터뷰 기사라기보다 어쨌든 이제 쿼트가 나온 이제 기사가 있었는데 그때 얘기가 이제 CNT 공장을 뭐 다 지었다 하면서 이제 어쨌든 CNT 쪽으로 어필을 많이 해서 상장을 하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지난번 상장이 왜 안 됐을까? 그러니까 좀 철회를 했을까? 물론 뭐가 안 맞아서 당연히 철회를 한 건데 지난번에는 구주 매출이 있었는데 조금은 특이하게 여기는 전량 자사주 구주 매출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요. 보통 자사주를 이렇게 구주 매출하는 경우는 많이 없죠. 왜냐하면 자사주는 그냥 보통 회사들이 그냥 갖고 있으면 뭐 여러 가지로 쓸 수 있는 카드들이 많은데 직원들한테 준다거나 뭐 여러 가지로. 네. 그런데 이때 자사주를 다 판다는 거는 이게 어떤 의미로도 해석이 가능하냐면 네. 이게 설마 고점이 아닌가? 그러니까 이제 회사에서도 이걸 다 팔려고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좀 왜냐하면 보통은 뭐 자사주를 좀 확보를 해놓으려고도 많이 회사들이 하니까요. 그런데 어쨌든 이번에 재도전할 때는 자사주 구주 매출은 뺐습니다. 지금 실적이 별로 안 좋죠. 여기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700원대 후반에 적자가 지금 이제 계속 순적자나 영업적자 계속 나고 있는 것 같고 지금 매출 대부분이 이제 플랜트 사업에서 발생을 하고 그렇습니다. 있는데 2차전지 CNT 같은 경우는 이제 도전제라고 뭐 어쨌든 첨가제니까 첨가제입니다. 예. 뭐 핵심이 뭐 양극재, 음극재 이걸 하겠다는 게 아니고 거기 성능 뭔가 MSG라고 해야 됩니까? 뭐 마법의 가루 뭐 약간 뭐 그런 섞어서 쓰는 거라서 이게 그렇게 매출이 많이 나올 수 있는 품목인가에 대해서 약간 좀 의문이 있기는 한데 뭐 그건 이 회사에서 나중에 IR이나 이런 데 제대로 얘기하겠죠. 그래서 아마 밸류가 좀 떨어지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뭐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요거 말고 마지막 하나 더 나노팀이라는 회사. 이것도 어쨌든 2차 전지 관련된 회사입니다. 여기서 하는 그러니까 이제 상품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아까 이제 배터리 셀 기업이 네. 셀하고 그다음에 모듈까지 한다고 했는데 모듈 이후부터는 이제 완성차 기업에서 한다고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모듈 다음은 팩이죠. 네. 그러니까 이제 요 나노팀은 네. 그 팩하고 모듈 사이에 들어가는 갭 패드라고도 하고 갭 필러라고도 하는데 어쨌든 팩하고 모듈 사이에 약간의 공간이 있으면 거기를 이제 채워주는 근데 그게 이제 열 전도성이 매우 훌륭한 그런 물질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럼 배터리에서 나는 열을 밖으로 잘 빼준다라는 얘기입니까? 맞습니다. 우리가 이제 뭐 보통 PC에서도 이렇게 CPU랑 뭐 그 저기 돌아가는 팬 사이에 썸을 그리스 발라갖고 예. 위에 이제 뭐 히트싱크 딱 붙이죠. 맞습니다. 네. 저는 그런 개념하고 거의 뭐 비슷하다. 이건 많이 쓰나 보죠. 예. 요 나노팀 같은 경우는 조금 뭐 저는 재밌다고 보는 것이 여기서 이제 밝히기로는 국내에 이제 요거 비슷한 경쟁사들이 LG화학, KCC, 신성유화 이런 데가 있는데 아직 여기는 이제 매출이 없다고 하고 관련된 나노팀 매출이 있죠. 예. 나노팀 매출이 있고 그리고 이제 나노팀 같은 경우 그러니까 이제 해외 경쟁사는 헨켈이 있고 다들 되게 글로벌 기업입니다. 헨켈이 있고 3M이 있고 시니치 화학이 있고 다우코닝 글로벌 아주 굉장히 오래되고 뭐 기술력을 갖춘 회사들이죠. 근데 나노팀은 2016년에 만들어졌습니다. 일종의 뭐 스타트업이죠. 근데 2016년에 만들어지고 나서부터 만들어지고 2017년에 국내 자동차 회사의 요 공급 업체가 됩니다. 국내라고 해봐 이제 현대, 기아 요 그룹밖에 없겠죠. 그렇죠. 현대차, 뭐 기아차겠죠. 뭐. 예. 근데 이제 나노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여기 이제 대표가 최윤성 대표 이분이 헨켈 코리아 부사장을 2014년부터 2016년까지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나노팀이 2016년 12월 28일에 설립됐는데 나노팀은 2017년에
갭패드 공급 업체가 됩니다. 이게 henkel 하면은 뭐 세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산업용 접착제라든지 이런 걸로 되게 유명한 회사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물론 말씀하셨던 뭐 무슨 퍼실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이제 익숙한 그런 것도 있죠. 뭐 모기 그 뭐죠? 홈매트, 뭐 그런 것도 있고. 홈키퍼. 예, 예. 근데 전자재료 쪽 되게 잘 합니다, henkel이. 예. 거기서 2014년부터 2016년에 부산 여기도 henkel도 자동차 쪽 많이 하거든요. 뭐 붙이고 이렇게 하는 거에. 좀 약간 영감을 얻지 않았을까, 워낙. 그래서 2017년 그러니까 설립한 지 1년 만에 매출이 13억 원을 기록을 하고 어쨌든 그 이후에 국내에 그러니까 현대 기아차에 들어가는 갭패드는 이제 딱 애초에 굳힌 거를 이제 갖다가 이제 놓는 거고 갭 필러는 액상 상태를 가져오다가 이제 굳히는 거고 어쨌든 현대 기아차에 이제 갭패드, 갭 필러를 이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상장 후 밸류를 한 2,200억에서 2,500억 정도 보고 있는 겁니까? 그렇게 보고 있는데 앞서 이제 말씀드린 이제 저희 이제 얘기했던 내용 중에 IPO가 과연 우리가 이제 레인지를 벗어났다고 해서 이게 뭐 좀 뭐 참패냐 이런 애초에 그러면 이거를 선정할 때부터 좀 어떻게 선정해야 되는 것이냐 이걸 봐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 여기에서 이번에 이제 이 공모가 산정할 때 보통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펄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미 상장된 곳들 중에서 이 상장하려는 회사와 비슷하다고 생각되는 기업들의 펄을 이렇게 몇 가지를 가져와서 그걸 평균을 낸 다음에 이제 적용을 하고 그 적용을 하면서도 이제 물론 이제 바로 공모를 그러니까 이제 상장을 해버리니까 할인을 한 2-30% 줘서 이제 선정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애초에 이제 평균적으로 낸 퍼가 31.46배 그러니까 한 30배 정도 되는데 네. 이거는 이제 상장사의 퍼치고는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예. 그렇군요. 예. 보통 상장사들 퍼를 국내 기준으로 한 10배 정도로 보는데 그럼 여기서 이제 이렇게 퍼가 높은 기업들 어떤 기업들을 선정을 했길래 이렇게 평균 퍼가 높냐 봤더니 보면 후성이나 천보, LNF, SKC 한국이 전반적으로 그렇게 좀 낮기는 하지만 사실 그 말씀하신 요지는 뭐 기존 대비 굉장히 높게 잡았다. 그러니까 나노팀에서 공략하는 그 제품의 기술력과 혹은 고객사와 산업군하고 딱 맞는 거고 없지 회사가 지금. 예. 네, 딱 맞는 곳은 없지만 여기서 말한 후성이나 첨보나 LNF나 SKC는 여기 뭐 워낙 좀 너무 동떨어진 곳을 잡은 거 아닌가? 여기는 지금 여기가 이렇게 퍼가 높은 이유는 2차 전지 산업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퍼가 상당히 올라가는 건데 조금 뭐 다르게 볼 수 있지 않을까?